손흥민 에이전트 5개 클럽 제안했다. 재계약 골든타임 놓친 레비 회장 땅치고 후회 중인 진짜 이유 디귿. 요즘 토트넘 호스퍼, 토트넘 미 경기장 밖 최대 관심사는 역시 손흥민 재계약건이다. 손흥민은 2025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때문에 토트넘은 그 전까지 손흥민과 동행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동행이 될 확률이 높은 이유는 역시 손흥민과 토트넘을 둘러싼 모든 신호가 녹색이기 때문이다. 어느덧 31세가 됐지만 손흥민의 기량은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번 시즌만 보면 오히려 다시 궤도에 올라탄 것만 같다. 손흥민은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5골을 터뜨렸다. 쉽진 않겠지만 득점왕 경쟁에서도 가능성이 살아있다. 이번 시즌을 앞둔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이탈로 전망이 어두웠다. 그러나 구단은 손흥민을 필두로 다시 팀을 짰다. 신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변화의 상징으로 손흥민에게 완장을 건넸다. 이후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동료들을 잘 이끌어냈다. 기대 이상의 리더십이었다. 개인 퍼포먼스의 훌륭함은 말할 것도 없다. 때문에 토트넘이 손흥민을 잡아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 어떻게 보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 팀의 구심점인 손흥민을 놓칠 경우 현재는 물론 향후 몇 년의 계획이 몽땅 헝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영국 매체 HITC는 한국의 스타는 토트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다. 계약은 2025년에 만료되는데 토트넘은 12개월 안에 새로운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재계약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암시는 없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인생을 즐기며 여전히 최고 경기력을 유지 중이다. 라고 외부의 시선을 전했다. 축구계 이적시장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파브리치오 로마노 또한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가능성을 아주 높게 점쳤다.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뭔가 임박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다만 관계가 좋으니까 서두르지 않는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뭐가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다. 손흥민 에이전트와 토트넘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재계약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라고 분위기를 진단했다. 또 다른 영국 매체 TVR 풋볼 또한 손흥민의 재계약은 현 시점에 토트넘의 최고 뉴스다. 손흥민은 틀림없이 클럽의 으뜸 선수다. 최근 몇 년 여러 선수들이 팀을 떠났지만 손흥민만큼은 변함없었다. 라고 충성심이 강한 손흥민의 재계약은 토트넘의 가장 큰 호재가 될 거라고 평했다. 일단 이번 시즌을 잘 종료하는 게 핵심이다. 토트넘은 차기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어느 정도 밝은 시나리오가 잡히면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 작업도 박차를 가할 거로 전망된다. 손흥민은 2015년부터 햇수로 10년째 토트넘에서만 뛰고 있다. 이번에 재계약을 완료하면 동행기간이 10년을 넘어가게 된다. 2. 선 무관 깨고 EPL 전설될 비법 전수? 리버풀 레전드가 입 열었다. 오른쪽 화살표. 토트넘 우승 위해서는 토트넘이 무관 기록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영국의 더보이오스퍼는 5일 한국 시각 제이미 캐러거가 엔제 포스테코글루에게 토트넘이 트로피를 획득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으로 완벽하게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가 처음인 감독과 해리 케인의 이적으로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손흥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토트넘은 시즌 막판으로 향해 가는 현 시점에도 여전히 4위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올 시즌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우승 트로피와는 인연이 없었다. FA컵과 리그컵은 모두 탈락했으며 유럽 대항전은 진출 자체를 실패했다. 리그의 경우 이미 선두 리버풀과 경쟁팀 아스널, 맨시티와의 격차가 벌어져서 사실상 추격이 힘든 상황이다. 마지막 메이저 대회 우승이 지난 2007에서 2008 시즌 리그컵 우승인 토트넘은 그간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EPL 최고의 공격 듀오를 보유했음에도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다. 캐러거는 변화를 시작한 토트넘이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바뀌고
보완해야 될 부분을 지적했다. 더보이 오스퍼는 토트넘은 좋은 출발을 했고 포스테코글루는 성적에도 불구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토트넘의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인상적인 출발이지만 캐러건은 그들이 맨시티, 리버풀 같은 팀과 격차를 좁히려면 견고한 수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라고 전했다. 캐러건은 사람들은 펩 과르디올라의 축구에 대해 잊고 있는 것이 그의 팀이 항상 수비적으로 최고라는 점이다.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항상 얼마나 많이 실점하는지다. 그런 것이 바뀌어야 한다. 그들은 공이 있을 때만을 얘기하지만 공이 없을 때도 환상적이다. 토트넘도 트로피를 위해서 이런 큰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설명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38경기에서 63실점을 했던 것과 달리 올 시즌은 30경기에서 44실점을 하며 나아진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키 판더펜, 라두 드라구신 등을 추가한 효과를 봤다. 다만 최상위권 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있다. 리버풀과 아스널, 맨시티는 각각 28실점, 24실점, 29실점으로 30라운드를 치른 상황에서 경기당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 우승 당시 단 33실점을 허용했다. 경기당 한 골 이상을 허용한 팀이 마지막으로 우승한 것은 무려 2012에서 2013 시즌 맨유 43실점이었다. 결국 토트넘이 다음 시즌 본격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우승 전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수비진의 성장과 추가적인 보강은 확실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점으로 꼽히는 수비력까지 보강할 수 있다면 그간 토트넘에서 무관의 한을 풀지 못한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도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3. 박지성이 픽했는데 페트레스쿠 전북 감독 10개월 만에 낙마. 2024 시즌 개막 5경기 동안 승리하지 못하고 꼴찌로 추락. 명가의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단 페트레스쿠 57 감독과 결별했다. 전북은 6일 페트레스쿠 감독이 팀 부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북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했다. 면서 구단은 감독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제7대 사령탑으로 전북 지휘봉을 잡은 페트레스쿠 감독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0개월 만에 짐을 쌌다. 지난 시즌에도 성적 부진으로 5월 김상식 감독과 결별했던 전북은 루마니아 출신 페트레스쿠 감독을 선임해 반등을 노렸다. 페트레스쿠 감독은 한국 축구의 영웅 박지성 전북 디렉터가 선임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가 컸다. 하지만 전북은 정규리그 4위에 그치는 등 우승 트로피를 한 개도 차지하지 못하며 10년 사이 최악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다. 올 시즌을 앞두고는 티아고, 에르난데스, 김태환, 권창훈, 이영재 등 검증된 자원을 대거 영입해 K리그 1을 2연패한 울산 HD와 다시 양강구도를 이룰 것으로 전망됐으나 뚜껑을 열자 5라운드까지 3무 2패, 승점 3점로 12위로 추락했다. 페트레스쿠 감독은 0에서 2로 패했던 지난 3일 제주 원정이 마지막 경기가 됐다. 그는 정규리그 기준 8승 9무 8패의 기록을 남겼다. 7일 강원과의 홈경기부터 당분간 박원재 코치를 비롯해 조성환 코치, 최은성 코치 등 국내 코치진이 팀을 이끌 예정이다.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전북을 응원하겠다는 페트레스쿠 감독은 구단을 통해 아시아 최고의 팀에서 최고의 선수, 팬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며 전북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하는 팀이다.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고 항상 열정 넘치는 응원을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 전북 관계자는 팀의 반등과 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후임 감독 선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 이강인 벤치 대기 로테이션 가동 PSG. 최하위 클레르몽전 선발 명단 공개.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이 로테이션으로 인해 교체 명단에 포함되며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파리 생제르맹은 7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클레르몽을 상대로 2023-24 프랑스 리그앙 28라운드를 치른다. PSG는 테나스, 무키엘레, 슈크리니아르,
다닐로, 자구, 우가르테, 솔레르, 마율로, 콜로 무아니, 아센시오, 하무스가 선발 출격한다. 이날 이강인은 교체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마르세유와의 리그 경기에선 후반 교체 투입된 이강인은 주중 열린 스타드 랭과의 쿠프 드 프랑스 4강전에선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84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준수한 경기력을 펼친 가운데 공격 포인트 없이 경기를 마쳤다. 랜전 이후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을 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르십스포르트는 마르코 아센시오가 이강인보다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강인이 선발 자격이 있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은 오스만 덴벨레와 위치를 바꾸면서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위협적이지 못했다. 라고 말했고 풋 메르카토 역시 이강인은 우측면을 따라 플레이를 펼쳤지만 공격 부분에서 그다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라고 비판했다. 클레르몬전을 앞두고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이 카를로스 솔레르, 마누엘 우가르테와 함께 중원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중 바르셀로나, 스페인과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앞둔 만큼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PSG는 예상대로 주전 자원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이강인 역시 선발에서 제외되면서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로써 이강인의 바르셀로나전 출격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강인은 최근 꾸준히 출전 기회를 받고 있다. 3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경기에 출전했고 한 골을 기록했다. 특히나 몽펠리에전 터트린 득점은 PSG 3월 이달의 골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이강인은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25경기에 출전해 4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